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나가는 30대 주부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로 남편과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 자녀 계획도 없고 모아놓은 돈 대부분이 신혼집에 들어갔고 큰 대출까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요즘 뉴스에서들 말하는 영끌족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 싶네요. 남편하고 시어머니 고집에 조금 무리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이자 부담까지 져가면서 살만한 집이냐고, 형편되는 집을 구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저도 자가로 집을 소유하는 건 찬성했지만 무리해서까지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돈 얼마 보태신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봐놓은 시댁 근처에 있는 재건축 호재가 있다는 구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반 결혼해 시어머니 앞으로 대출과 시어머니 돈 얼마에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남편과 제가 같이 갚고 대출을 다 갚을 때쯤 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기로 했어요. 반반 결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대출도 받으시고 돈을 더 부담하셨으니 명의 문제로는 저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빚이 갚아지면 공동명의를 해주겠다 먼저 약속하셨으니 어쩌면 그게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가 최고점일 때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그냥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찾아봐도 재개발 호재 또한 인터넷 널리고 깔렸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퍼져 있었으니 제가 보기에도 조만간 재개발이 시작될 것 같았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새 집처럼 만들고 들어가니 그래도 내 집이라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라고들 하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갚아나가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고정금리로 금리 낮을 때 대출을 받았으니 물가가 오른 건 몸에 와닿지만 아직까지 힘들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마 제가 집값 때문에 신세한탄 할 거였으면 제 이야기 주저리 떠들면서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얻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나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바쁜 시기에는 야근이 엄청 잦거든요. 신혼 초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받아서 한동안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저는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고 그래서 항상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해 있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회사가 다행히 야근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였다는 거죠. 첫 달에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찍힌 월급을 보니 힘들어도 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일에 지쳐 돌아오면 매일같이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해놓았었거든요. 청소며 빨래며 분리수거도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 가끔씩은 저녁 식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 반찬은 보통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놓고 밥만 지어서 반찬하고 챙겨 먹거나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당시 매일매일이 야근의 연속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 한동안 매일같이 저녁 식사는 회사에서 해결하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었으니 집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위에는 항상 찌개라든지 육고기나 생선으로 만든 소위들 말하는 메인 반찬 같은 게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넉넉하게 하시는 편이라 저희 먹으라고 음식을 매번 그렇게 챙겨주신다네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가 퇴근길마다 밥동량에서 먹을 걸 얻어온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먹을 게 아니라 아들 먹이려고 딱 아들 저녁 먹을 만큼만 더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방법이 어쨌든 간에 밥도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제가 회사 일로 늦는 만큼
남편이 집안일을 잘 해놓고 있으니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수밖에요. 저 없으면 저녁 식사도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아예 거르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야무지게 잘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요. 그런데 이따금씩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되게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바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고생을 했더니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도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회사 일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야근을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솔직히 야근할 필요도 없던 날에도 일부러 돈 생각해서 더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벌이가 쏠쏠하기는 했는데 막상 몸이 힘들었어도 돈 모이는 거 보고 참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야근을 할 필요가 없다니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 생각에 저는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동안 고생했다고 회사에서 전 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간 회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저도 참석을 해야 했지만 신혼살림 차리고 나서 쉬는 날 제외하고는 남편하고 제대로 집에서 저녁 식사도 해본 적이 없으니 자주 해본 적은 없더라도 신혼 분위기도 내고 제가 솜씨 좀 발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사정 설명하고 저는 회식에서 빠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남편에게도 회식이 있을 거라고 말은 해놨는데 일찍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굳이 알릴 필요 없겠다 싶어서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퇴근을 했지요. 회식 일정 때문에 평소 때보다 퇴근도 이른 시간에 해서 그런지 저녁거리 할 것들 장을 보고 퇴근했는데도 시간이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TV가 켜져 있고 음식을 한 냄새도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찍 왔다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등장했을 때 제가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매번 매일같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서 음식을 얻어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구축이라 주차장이 세대수에 비해 엄청나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 자리 가지고 아주 전쟁터가 일어나는 집이었는데 주말이면 어디 둘이서 밖에 놀러 가더라도 저녁에 주차할 자리 없다고 일찍 집에 오던 남편이 매일같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저녁거리를 얻어서 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밥도 차려 먹어야 되는데 차라리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면 모를까? 왜 굳이 그걸 집에 가져와서 먹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녁거리를 얻어온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제가 야근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비어있는 신혼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며 다 해놓고 아들 저녁까지 먹이고 집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집안일 해놓은 것만 봐도 남편 솜씨가 아니란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편이 원래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만 봐도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건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제 통장이나 조금 개인적인 걸 정리해두는 서랍장까지도 줄 맞춰서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주는 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원래 자기 가방도 정리 안 해서 뭐가 됐든 두서없이 한 곳에다가 쑤셔박고 많은 사람이 제 서랍장 정리해놓은 거 보면 이런 재주가 있나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감탄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각 잡아놓고 정리해놓은 걸 봤을 때 이게 남편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약간 적대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회식 간다더니 왜 벌써 왔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식을 안 간 건 둘째치고 제가 일 끝마치고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제 집에 온 건데 왜 벌써 왔냐는 식으로 추궁을 당하니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회식 불참하고 일찍 퇴근했다고 하니 더 캐묻지는 않으셨는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둘만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곧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자기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는 저를 보고 적잖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말까지 떨면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보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일에 지친 저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남편이 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어머니가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게 현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석연찮은 구석이 있으니 자기가 다 해왔던 거라고 저에게 포장해서 말을 해왔던 거죠. 어머니가 자식 걱정에 집에 올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빼고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했어요. 남편은 마땅한 변명거리가 생각나지 않았는지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시어미가 며느리 편하라고 와서 집안일도 다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은 못 줄 망정 지아비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가세를 하니 남편도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는 어머님 말이 맞다고 네 할 일을 줄여준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며 대려화를 내더라고요. 두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 그동안 밖에서 놀다 왔나요? 똑같이 맞벌이 하고 있고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건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을 시어머니가 대신 해준 거라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팔자에도 없는 집을 사버려서 제가 야근까지 해가며 돈 버는데 혈안이 되게 만든 게 누군데 큰 소린가 싶었어요. 맞벌이 부부가 당연히 집안일은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니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 생각을 하냐면서 아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어머님께서 한탄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도 열받지만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나 마찬가지라고 대놓고 말하는 시어머니나 전부 제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야 할 일투성이인데 역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내 하고 어머님 보내놓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집안일도 똑같이 반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냐면서 유세를 다 부리냐고 당신은 평생 해오신 일이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 딱 벌어오고 여자가 집에서 남자 내조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세탁기랑 청소기랑 밥솥이 무슨지 혼자 돌아가나요? 평생 식모살이 해오신 걸 자랑처럼 여기시고 식모살이 대물림 해줄 거면 신우한테나 해주지 왜 남의 집 자식인 저한테 하려고 하시냐 했어요. 결혼은 무슨 나 혼자 했냐고 남들처럼 대출 없이 집 한 채 턱턱 해줬으면 나라고 돈 몇 푼 벌겠다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닭장마냥 출퇴근길 지옥철 끼어 타서 출근하겠냐고 쏘아붙였죠. 쓸데없는 욕심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집을 구하자고 해가지고 집값이 하루하루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자 갚는다고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하는 게 누구는 좋아서 하고 있겠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저도 소리 지르다 보니 너무 열이 받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있으니 시어머니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쭈뼛쭈뼛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시짜짓 하는 시어머니를 한 방 먹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괜히 시어머니가 아니시네요. 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시어머니가 분했는지 다음날 아주 커다란 칼을 갈고 돌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은 월차를 낸 건지 저보다 먼저 퇴근해 있었고 현관문 앞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의 주인인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서재로 쓰려고 꾸며놓은 방에 짐을 다 빼고 계시더군요. 남편은 자기 엄마 도와서 지네 엄마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또 뭐 하시는 거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면 모르겠냐고 하면서 당신 여기서 머물고 지낼 방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머님 방이 왜 필요하냐 했더니 어머님이 이 집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나 아느냐고 대번에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 집에 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 않았느냐고. 대부분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기는 했지만 지분이 가장 많으니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월드 갑질도 모자라서 돈으로 갑질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당장 이 집에 묶인 돈을 빼버리겠다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그 돈이 지금 빠져버리면 당장 저희가 아쉬운 상황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곤란해하는 걸 느꼈는지 남편도 기고만장해져서 그러니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냐면서 어머님을 자극을 안 했으면 어머님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이렇게 졸지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 할 바에야 제가 제 고집을 빨리 꺾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대로 돈을 빼도 문제고 제가 남편한테 져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집에 저렇게 눌러 살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같이 지낼 바에야 저 출근해 있는 동안 왔다 가시는 게 낫지 하는 생각에 일단 먼저 어머님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생각해서 도와주신 건데 제가 몰랐다고. 그렇게 한 수 접어주는 척 나갔더니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시더군요. 이참에 며느리 교육도 한번 똑바로 시켜보고 당신도 당신 시어머니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며느리한테 효도 좀 받아봐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맞벌이하는 동안 간단한 집안일은 당신이 여태 해줬던 것처럼 도와주겠지만 자기도 낮에 고생한 만큼 저한테 매일같이 저녁상은 얻어먹고 가야겠으니 그렇게 알고 내일부터는 퇴근길에 저녁상 차릴 걸 장을 봐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으네요. 불행 중 다행인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다시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2주면 끝날 일이에요. 2주 뒤엔 팔자에도 없던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지낼 생각을 하니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 말 맞다나 대신 집안일 해주는 거였는데 제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일을 키운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이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없는 빈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뒤적뒤적거리는 걸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고 야근하면서 좋은 해결 방법이 없나 생각해보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를 않네요. 그냥 갑자기 회사가 잘 돼서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야근만 시켰으면 좋겠을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및 최근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2주 정도는 회사 일로 피신해 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정보다 회사 일이 빨리 끝나서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집에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야근 핑계대고 매일같이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기분을 읽으셨는지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 제가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현재 상황을 다 털어놓게 돼버렸네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품고 가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 말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를 데리러 한달음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의 일인데 괜히 제가 고집부리는 바람의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 대번에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 일 크게 만든 건 그 늙은 할망구 아니겠냐고 제 손을 잡아 끌으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니 남편하고 둘이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렇다고 당황하신 기색은 없고 여기까지는 왜 오셨냐 하는 듯이 나오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저한테 들은 상황을 말씀하시며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시어머니도 당당하게 제가 한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애들 둘이 사는데 어른들이 껴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시냐.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 이겨내고 잘해보려는 중이고, 애들 삶인데 우리는 이만 빠져줍시다 좋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직무유기를 하고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장의 권한마저 넘보고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까지 우습게 깔보고 있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반반 결혼했는데 집안일 분담해서 하자는 게 가장의 권한을 넘보고 있는 건가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했어도 그 돈의 대부분이 대출이고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데 자꾸 이 집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집에 돈 얼마 들어간 거 가지고 유세 부리고 그 돈으로 애들 겁주면 좋냐고 한마디 하니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럼 내 돈은 빼야겠네 하시며 빈정거리시는 겁니다. 애초에 반반 결혼하는 상황에 제 의견은 상관없이 형편에도 없는 집을 무리해서 구하라고 보탠 돈이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나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저한테 이 집에 남아있는 대출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4억은 당신들이 지금 당장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짐 빼서 나가고 애들 사는데 신경 끄고 지내시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서 허세를 부리냐는 듯이 나오니 어차피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고 당신들 서울에 집도 필요 없는데 그거 팔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돈은 집을 급매를 해서라도 마련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고집에 친정부모님이 집까지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 상황이 이렇게 개싸움으로 번질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답을 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집이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았고 돈 한 푼 아쉬운 상황에서 묶어놓은 돈이 빠졌을 때 아쉬운 게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당장 친정부모님께 그 돈 마련해 주실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아니 저 아줌마도 자기 짐 챙겨서 집에 들어왔는데 뭘 더 볼 게 있냐. 그냥 내가 이 집에 들어간 내 돈 빼고 내 짐 빼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했어요.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죠. 이미 결혼할 때 내키지 않는 집을 계약한다고 대출도 시댁 앞으로 받고 명의도 남편 명의로 해뒀던 그 집이 오히려 약이 되었네요. 집값은 이미 결혼하자마자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집에 저 아줌마 돈만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돈도 들어가 있으니 말이죠. 그 돈이 빠져버리면 이젠 아쉬운 사람이 누가 되는 건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돼버리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식모대우 받아가며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친정부모님 집까지 팔아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나오니 큰일 나는 게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건데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도 아주 큰일 났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쩔쩔매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어딜 이혼을 가지고 협박하려고 하느냐며 바라던 바라고 지금 당장 돈도 빼가고 짐도 빼가고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하면서 말리는데 저 성질 더러운 할망구가 벌써 발동이 걸렸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서부터 이 집의 정도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짐 싸서 나오는데 아쉬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급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더니 여기가 내 집인가 싶고 속이 후련하니 결정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 상황에 남편이니 시어머니니 잘못했다고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어도 제 마음 바뀔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남편 설명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지 자기가 아들 밥 굶고 다니고 하는 마음에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보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짐은 벌써 뺐다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미 제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나면 뭐가 바뀌겠냐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화도 못 내고 쩔쩔매는 꼴을 보니까 어찌나 후련하던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아들 뒷바라지 제가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외버리면 그 집에 대출이자까지 해서 앞으로 못해도 20년은 죽어라고 그 집에서 아들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면서 지내야 할 텐데 그 정도면 제가 거의 소원 성취해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고마워하라고 한 행동은 아니니까 그냥 남은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속에 살아갔으면 싶네요.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골머리를 썩었다니 저도 아직 한참 멀었나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 2개월 차의 여자입니다. 연애를 합쳐 결혼 생활 평생에 걸쳐 둘이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이 신혼에 이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제 마음도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어디다가 말은 못하겠고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친정 부모님께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남편과는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이렇게 엄마 사랑하는 효자의 대들보인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챈 제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입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다. 노후는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 입으로 외치던 사람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때쯤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라고 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실 남편 나이 정도의 연봉이면 보통 그 정도는 모았겠구나 하는 액수입니다. 정확히는 그 정도 모았겠다 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낸 부분에 대해 자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 엄마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돈 안 써도 되게 회사 점심 도시락도 다 싸주시고 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본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차로 15분은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아침마다 그 거리를 오가면서 남편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셨다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속으로 어머님이 대단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럴 거면 본가 근처에서 자취하는 것부터 그만하지 그랬냐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점심값 아끼고 월세로 낼 돈까지 아꼈으면 진짜 큰 돈을 모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시댁에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던 방의 책상이며 침대까지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교통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자취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었거든요. 저 또한 결혼하겠다고 모으던 건 아니지만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모여있는 돈이 상당히 많았고 액수 또한 남편하고 비슷했어요. 제가 취직 실패하면서 2년 정도를 직장 없이 취직 준비만 하던 때가 있는데 남편이 군대 다녀온 기간하고 치면 취직 시기는 서로 비슷했기에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사실 남편이 그만큼 돈을 모아놓았다고 해도 큰 액수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어디 자랑할 만큼 엄청 큰 돈을 모아놓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을 모으는데 어머님 공이 컸다고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하고 말았지. 그 말이 곧 어머님의 노후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려던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적당하고 저나 남편이나 동갑내기이지만 홍기가 찼다면 충분히 찬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양가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게 돈 말고는 따로 없다 보니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참일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평소에도 매일같이 등산을 즐기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던 건강한 분이셨다는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시댁 쪽에서 결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지요.
급박한 상황에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저희가 살게 될 신혼집이 시댁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깝지는 않죠.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점심 도시락 싸준다고 매일같이 15분 거리를 오고 가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하루하루 약해지시다가 결국 아들 장가가는 모습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 뭐가 급해서 아들 장가가는 것도 안 보고 가냐며 오열하시다가 잠깐 정신을 잃으실 정도로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슬펐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장례식 참석 후에 자연스레 시댁에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저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자세로 나오셨어요. 당신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다고.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 홀시어머니 부담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반대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였다고 생각해보니 정리가 빠르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영원히 제 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떠나실 때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니 부담이 된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신혼집은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알아봤고 계약도 다 끝나버린 상태고 끝전 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박해오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장례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경황이 없는 건지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날짜를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때까지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줬는데 남편은 알았다고 중얼중얼 대답을 하고 정작 돈을 보내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반반하기로 한 건데 계약일이 다가오니까 저도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친정어머니께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친정어머니께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남편 쪽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 노력했습니다. 때마침 친정부모님께서 목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둘째인 저까지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서 서울에 40평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겠냐면서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시고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셨거든요. 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셔야 하나 아니면 어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던 찰나라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에 괜히 남편네 심란할 텐데 돈 필요하다고 물어보지 말고 일단 그 돈으로 집부터 매매해 놓으라 하셨습니다. 차라리 친정부모님께서 그 돈을 해주시려고 한다고 말하고 남편을 압박해 돈을 빨리 받으려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당장 쓸 곳이 있는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친상인데 지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 또한 정신이 아닐 거라며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준 덕분에 별 탈 없이 해결되기는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마음 추스르거든 제때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값은 해결도 짓지 못하고 저는 아버지 손잡고 신부 입장을 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도 사진 촬영하는데 이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시니 결혼식장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아니구나 싶어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쉽사리 입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신혼집에 들어와 살림까지 차렸는데도 남편은 집값에 대해서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 추스르는 거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자기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을 테고 둘이 모아서 겨우겨우 금액 맞춰서 들어가기로 한 집인데 그 집에 아무런 저지 없이 들어와 살고 있으면 당연히 돈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솔직히 이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알고 저러는 게 분명한데 억지로 말을 꺼내지 않고 있으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아무리 친정어머니께서 돈 쓸 일이 없고 그냥 기다리자고 하시지만 이거 뭐 졸지에 반반 결혼하기로 해놓고 집을 한 채 해가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투자라는 게 언제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돈을 손에 쥐고 계셔야 어디 상가를 매매하든 아파트를 매매하든 하실 텐데 그때 가서 친정어머니가 그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아쉬운 소리 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원래대로라면 돈을 뗄 필요도 없으셨는데 목돈 마련하시려고 대출받는 모습도 상상이 가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을 안 꺼낸다면 제가 말을 꺼내는 날이 오지 않겠나, 시간 문제인 일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 쪽에서 치렀어야 했을 돈인데 왜 그걸 가지고 저희 쪽에서 돈은 돈대로 서놓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집 잔금 어떻게 치렀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 알고 있는데 일부러 말 안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 남편이 못 들은 척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자식이 일부러 돈 이야기 나올 때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물어봤습니다. 잔금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치른 거 알고나 있었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남편한테는 부담감 좀 느끼라고 더 부풀려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신다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서 지금 쓸데없이 엄마 앞으로 매달 커다란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살짝 과장을 해서 말했고, 아무리 친정엄마와 내 사이라도 금전적으로 얽혀있기 싫으니 하루빨리 친정어머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동안 이 집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었느냐 물어보니 아버지 일로 경황이 없기도 했고 먼저 안 물어보길래 어떻게 잘 해결한 줄 알았다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경황 없는 거야 저희도 예상했던 바이지만 무슨 100만원, 200만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데 반반하기로 한 상황에 반을 내기로 한 사람이 돈을 안 주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겠어요?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열이 받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돈을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으니 친정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곧 남편이 돈 보내기로 했다고. 친정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먼저 물어봤느냐고 하면서 마음 안 좋을 텐데 부담까지 주면 어떡하냐 하셨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소가리를 했어야 했는지 싶더군요. 상황 전달은 충분히 되었을 테니 남편이 알아서 잘 보내겠지 싶어서 2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됐거니 싶어 있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외부 업무가 있어서 일을 나갔는데 마침 그쪽이 친정부모님이 새로 이사하신 집 근처라서 오랜만에 친정부모님과 셋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가 마음에 드셨는지 두 분께서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써 동네 맛집도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데가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평생 서울 생활만 하시다가 적응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다니시고 동네 맛집 투어도 하시는 걸 보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잘 받으셨냐고 지나가듯이 친정어머니께 물어봤어요. 남편이 당연히 보냈겠거니 생각했고 그걸 받으셨냐 캐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거짓말을 원래도 잘 못하시거든요. 제 질문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시길래 혹시 못 받으신 거냐 하는 질문을 연달아 하니 제가 딱히 캐물을 필요도 없이 남편이 아직 친정에 돈을 안 보낸 사실을 대번에 눈치채고 말았네요. 이 자식을 확 그냥 하고 회사 일이고 뭐고 당장 돈 들고 집으로 튀어오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뜯어말리는 통에 그러지는 못했네요.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집에 들어가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한테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보는데 눈치를 하나도 못 챈 척 하면서 뭐가 있지?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에 보내야 하는 돈을 왜 안 보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합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 막상 자기가 취직 후부터 평생 모아온 돈인데 그 돈을 주려니까 아까웠다고 하네요.
저 혼자 살 집을 매매한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 같이 살 집인데 그게 어떻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느냐. 네 돈이 아쉬운데 내 돈은 안 아쉽겠느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네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어머니 혼자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그 돈을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노후는 각자 도생하는 거라더니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고 따졌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갈 때 시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 준비까지 다 된 판국에 왜 반반씩 결혼하기로 한 돈을 시어머니께 드려야 하냐 물으니 우리 엄마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남편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으니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주 만약에 시아버지가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살아계셨고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이 집에 들어간 돈 빼서 어머님 드릴 생각이었냐 물으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정신 차릴 거라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 집에 친정부모님 돈이 묶여버리면 두 분은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저희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이자와 월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월급은 남편이 집값이 반을 내고 반반 결혼이 성립할 때까지 따로 관리하게 될 것이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제외하더라도 생활비며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을 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남편 월급날에 남편 수중에는 돈이 5, 60만 원밖에 남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우기고 있는 게 얼마나 억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결심했다는 듯 한 대답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친정부모님께 이자와 월세를 드리면서 살겠다고요. 단순 계산만 해도 차라리 그 집값 빨리 청산하고 지가 번 돈 가지고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할 텐데도 끝까지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어머님께 드린다고 하는 걸 보니 여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효심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렇게 앞뒤 안 가릴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저를 피하고만 계신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작 돈을 빌려주신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고 괜히 상황 이야기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또 마음 약해지셔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실까 봐도 말을 못 꺼내겠네요. 남편 마음을 돌릴 만할 좋은 방법이 없나 싶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일 만에 후기 올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덕분에 저도 마음을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사실 의견을 들어볼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사건을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아실 거예요. 어머님하고 도무지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고집불통인 남편 설득하는 것보다 어머님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시길래 제가 참다 못해 그날 퇴근하면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하듯이 문자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퇴근 후에 한참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까지 갈 거 없다고 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오시겠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 집에 이미 남편이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에는 퇴근이 저보다 늦는 사람인데 제가 시어머니 댁에 쳐들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집으로 왔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집을 살펴보니 집이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렇게 다툰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집안일이고 뭐고 손도 대지 않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안방까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서랍장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정리를 하셨다 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 집 집안일을 해주실 거라고요.
그 말 듣자고 어머님을 보자고 한 게 아닌데 어머님도 하시는 말이 너희들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텐데 집안일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매일같이 오셔서 밥도 해놓으실 거고 빨래도 하실 거고 청소도 다 해주신다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꺼내는 말이 어머님께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실 테니 어머님께 월급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셔서 해주실 거고 우리 저녁 식사까지 다 챙겨주시고 뒷정리까지 싹 다 해주실 테니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리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은 여자인 저희 일인데 어머님께서 대신 해주시니 제가 벌어오는 돈에서 어머님께 월급을 드리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저희 부모님께 달달이 200만 원씩 월세로 내게 생겼으니 남편은 지 어머니 팔아가지고 며느리 집 식모살이 시키면서 그 월급으로 손해를 메꾸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앞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했습니다. 언제 누가 살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냐고. 그리고 어머님이 저녁까지 챙겨주신다면 그게 무슨 집안일을 해주시는 거냐고. 그건 학가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저녁 되면 집에 돌아가실 테니 그건 학가가 아니랍니다. 어머님도 옆에서 남편 거들어준다고 하시는 말이 혼자니까 집에서 외롭고 적적하시다면서 귀찮은 집안살림 다 해주니 저한테도 좋고 당신도 어차피 혼자서 외로우실 거 저녁 되면 아들내외랑 같이 시간 보내니 어머님한테도 좋고 남편도 홀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고 효도까지 할 수 있으니 이게 일석삼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시네요. 아버님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결혼도 내 돈으로 하고 집도 내 돈으로 하고 거기에 시어머니 효도까지 내 돈으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겠어서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집이 내 거고 이 사람들 돈 한 푼 들어간 게 없는데 내 집에서 왜 내가 짐 싸들고 나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반응을 당연히 예상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상도 못했다는 듯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 팔아가지고 강도짓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랬더니 저보고 말이 심하다고 둘이 입을 맞춰서 저를 탓하는데 두 사람은 솔직히 제가 말만 심하게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거예요. 말로 끝나서 천만 다행인 거 아니겠냐 하니 그제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게 남편이 지 돈 저한테 안 주려고 모르는 척 한다고 인감증명서고 뭐고 저한테 서류 넘겨준 게 없어서 제 명의로 집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혼인기간이 3개월도 안 되니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공동명의 안 하면서 혼인신고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 후회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혼인기간이 짧은 게 오히려 약이 된 상황인 거죠. 남편의 행동이 이미 혼인 직전부터 이 결혼을 진실로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파탄의 원인이 된다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지금은 소송 준비 중입니다. 실제로 판례가 있기도 하고 승산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지 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빌어먹을 욕심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제 모든 걸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이 진흙탕 싸움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후기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응원해주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이혼은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이 결혼을 위해 친정부모님께 빚까지 져가며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약속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만하고 혼인관계를 진실로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중에 2천만 원은 시어머니한테서 받게 되었고요. 남편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편이 여태까지 고생하며 모아온 삶의 반을 제가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위안이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남편도 그깟 돈이 중요하겠나요?
이젠 배우자까지 속여가며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져드리고 싶은 그 소원을 이뤘는데 남편 입장에선 그 돈이면 굉장히 싸게 먹힌 걸 테죠. 제가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저한테 고마워하고 어디 다른 사람 만나서 고생시킬 생각 하지 말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남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이젠 남남인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요.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행복한 제 인생 찾아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파혼하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왜 외국 살다 왔다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개인주의에 이기적이기까지 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여기다 털어놓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제 속이라도 후련해보고자 넋두리식으로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잠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잘 모를 정도로 어릴 적에 이민을 가서 미국인처럼 살아왔으면 저런 말을 들어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반성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부 다 한국에서 졸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대학 생활까지 했고, 그러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견문을 넓힐 겸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따로 알게 된 지인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편입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편입까지 하고 유학생활 하다가 대학교 졸업장 따고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했을 뿐이지 그냥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 미국인처럼 산 것도 아니고 미국인 만나서 연애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자취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보낸 게 다입니다. 그나마 모자란 영어 실력 덕분에 학점 좀 좋게 받기 위해서 1년을 더 다녔고,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생활에 미련이 있거나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인턴 생활하면서 1년 더 지낸 게 전부입니다. 덕분에 인턴십 하면서 회사 생활은 1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큰돈 들여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대학 전공하고는 크게 엇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주 다니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카페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제 전공이 미술 관련 쪽이라 인테리어 직접 하면서 카페 컨셉을 제 취향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었네요. 부모님이 학비를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제 인생 전반적으로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미술을 계속 하지 않고 카페를 시작한 것을 후회한 적도 없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움도 많이 되었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면 제 수입 조금 포기하고 사람 구해서 가게 돌리고 저는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점이 많아요. 아름아름 카페 손님들 소문 타고 제가 짬내며 그린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셔서 습작이기는 하지만 제 그림도 카페 한쪽에 진열돼서 팔고 있고요. 유명한 화가들 그림 마냥 한 점에 억소리나게 팔리는 거에 비하면 물감값도 겨우 나올 만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제 작품 활동하면서 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개하기도 쉽고 조금이나마 돈도 벌 수 있으니 이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저는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카페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 집이 카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서 언젠가부터 카페에 단골이 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지요.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그저 잘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그 때문에 한동안 정말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 끝에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저를 항상 우선으로 하고 아껴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남자친구도 그 말에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예비 시어머니 앞에만 있으면 그 대답이 너무 무색하게 남자친구는 저는 자기 어머니 다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네요. 예비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어머님 성격을 눈치도 챌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조금 푼수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냥 때묻지 않고 순수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을 뿐 뜻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사실 한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기에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었나 봅니다. 당신도 장사해봐서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서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주시고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겠냐 싶을 정도로 첫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좋은 척 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변을 휘두르려 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카페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챙겨주시나 하고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게에 방문하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음료수 드신 거는 제가 괜찮다고 말하고 일부러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부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주문하시고 계산대 앞에서 멀뚱멀뚱 계시더라고요. 한 잔 드시는 거면 저도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데 어디에 가져가시는 건지 말씀은 집에 가서 마시려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4잔 5잔씩 가져가세요. 사입해오는 조각 케이크도 맛있어 보인다며 한두 개씩 가져가시고요. 혼자서 그 많은 커피를 드실 것 같지도 않고 직원들도 어머님께서 분명히 친구들 드리려고 저렇게 몇 잔씩 가져가는 게 아니겠냐 말을 하고는 해요. 어머님 혼자 드시는 한두 잔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번 전표상으로는 2, 3만 원씩 되는 만큼 가져가시니 주변 보는 눈도 있고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돈 내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맨 처음 오셨을 때 돈을 안 받았던 게 저였기도 하고 돈 내고 드셔야 한다고 말하기가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언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제 가게에 들락날락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웠겠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기만 믿어달라길래 조만간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값을 치르신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루는 가게 앞에 트럭이 한 대 서더라고요. 좁은 골목이라 가게 앞은 주차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가 서는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장사하는 데서 뭐 커다란 물건이라도 들어오나 싶었죠. 그런데 차 안에서 배달기사님이 내리시더니 저희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더운 날이었다 보니 시원한 음료 사려고 들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배달기사님이 누군가를 찾던데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배달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고 대답해주니 기사님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물건 시키신 분하고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통화를 하다 말고 전화기를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전화 받아보시랍니다. 하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기 너머에 계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데 차가 막힌다고 하시면서 배달 온 거 당신이 시키신 거라고 저보고 그냥 받아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찾았던 이름이 어머님 성함이었던 거였고요.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 이름도 모르느냐고 한 소리 들었네요.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겠지만
안 알려주신 걸 제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렇게 어머님이 시키신 물건들이 가게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받기 껄끄러운 택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건이 하나둘씩 꺼내지는데 그게 화분, 인조가죽으로 된 의자며 조립해서 쓰는 테이블 같이 여러 인테리어 소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가게가 혼잡해졌어요. 장사하는 가게에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그냥 집으로 받으시지 싶던 찰나에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이게 다 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가게 오며 가며 하시면서 인테리어가 아주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가게 분위기 바꿔주려고 신경 써서 고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기사님들 시켜서 화분이며 의자며 여기다 놓아라, 저기다 놔달라 하시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카페를 다니시고 어디서 뭘 보고 오신 건진 모르겠는데 제 가게 분위기랑은 전혀 맞지 않은 것들 투성이에 솔직히 어디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것 같이 자취방에서도 안 쓸 것 같이 싼 티가 엄청 나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허름해 보여도 제 가게에 있는 소품들, 유럽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소품도 있고 솔직히 어머님이 불편하고 엉망이라고 평가한 그 의자 하나 가격이 아마 어머님이 가게로 배달시킨 물건들 값을 전부 다 치르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고가의 소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다 보니 돈이 있는데도 못 구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다 아름아름 그 감성을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그게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제 가게를 마음대로 뒤집고 계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배달비나 취소 수수료를 다 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억지로 고집 부리며 가게를 뒤집어 놓으시려는 어머님과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저 사이에서 배달기사님들도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당황스러운 눈치였고요. 어머님이 어깃장을 부리고 계셔도 가게 사장이 전대 어쩌겠어요? 배달기사님들은 결국 물건을 다시 다 싣고 나가셨는데 어머님은 제 행동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는 찰나에 어머님이 왜 그랬는지 한마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깟 커피 좀 얻어 마셨다고 아들한테 눈치를 주길래 본인 경험 살려서 가게 잘 되게 해주려고 싹 다 뜯어 고쳐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깟 커피 가지고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하면서 진상 손님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긴 해요. 커피가 엄청 남지 않냐고 하시는데 돈 벌고 있는 게 사실이니 안 남는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좋은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발품 팔고 다니고 있고 팔고 있는 디저트류 같은 것도 공장에서 나오는 싸구려들 쓰면 충분히 쓰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시설비에 인건비나 월세까지 다 그 한 장 가격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마시고 가져간 거 원가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고 하시면서 낡아빠진 가게 소품을 공짜로 바꿔준다는데 당신이 쓴 돈만 하더라도 여태 드신 거는 다 지불하고 남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게 분위기를 싹 바꿔주면 가게도 미어터지게 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음료수 가져가신 것도 디저트류 하나씩 가져가신 것도 전부 다 가게가 잘 되라라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주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인분들하고 카페에 자주 가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어봐야 하신다고요. 경험자의 눈으로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데 당신이 그동안 꽁으로 가져간 건 아깝고 이렇게 신경 써서 가져온 거 물리는 돈은 안 아깝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머님이 그동안 얻어먹고 가신 거 돈으로 받아내겠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해달라 말한 거였죠. 그리고 장사 잘 되게 도와달라고 여쭤본 적도 없어요. 조용해 보이는 카페지만 그건 어머님이 오시는 시간대가 유독 손님이 없을 뿐이고 낼 거 다 내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해도
한 달에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매상 걱정을 해줄 만큼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아니에요. 제 매상 걱정을 해주실 거면 솔직히 남자친구 월급 걱정을 해주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아직 제가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제 명의로 제가 오픈한 가게에 어머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것도 웃기고,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 하셨다는 장사 또한 카페와는 일절 상관없던 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좋게 좋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실 필요도 없다. 애써 어머님 기분 풀어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자꾸 체면 타령하시길래 어머님이 사오신 것들은 근처 필요한 곳에 어머님 이름으로 기증하겠다 했어요. 여태까지 드신 거 돈 받을 생각 없다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렸고요. 대신 앞으로는 그냥 드시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자기가 사온 게 얼만지나 아냐고 생색을 내셨는데 큰돈 쓰신 것처럼 말한 것 치고 그동안 매일같이 오셔서 돈 안 내고 가져가신 것 치면 반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최대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하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인데 이해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자친구한테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오늘 일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맞다고. 이건 엄연히 내 가게고 내 직장인데 아무리 뜻이 좋았어도 장사에 방해가 되었고, 어머님하고 신랑이 하는 동안 손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느냐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 어머님이 또 가게에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직접 사과까지 하시고 그런 일은 또 없을 거라고까지 말해주셔서 저도 이 일을 가지고 더 뭐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심지어 그날 드신 건 계산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매번 드시던 케이크 같은 건 드시지 않고 음료수도 본인껏 딱 한 잔만 드셨지만 충분히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해결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얼마 뒤부터 어머님께서 또 쓸데없는 배려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카페를 다니신다는 지인분들을 데리고 저희 가게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팔아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상 손님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카페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성 있는 인테리어로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라든지 친구들끼리 와서 사진 찍고 가고 하는 감성 카페가 주된 컨셉인데 장사가 안 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막 10분씩 오셔서 자리란 자리는 다 차지하고 가십니다. 배치도 일일이 신경 써서 한 건데 일행끼리 붙어 앉아야겠다고 가게 테이블이며 의자 다 이리저리 옮기고 서로 붙여놓고 가시고, 몇몇 분들은 음료수 한 개 시켜놓고 잔을 몇 개씩 달라고 하셔서는 그걸 나눠 마시고 가십니다. 한 번 오시면 2-3시간씩 계시고 가게 떠나가라 소란스럽게 수다 떠시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이 집 며느리가 하는 가게라면서 하시면서 어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느냐며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중에 혼자서 따로 오셔서 난 니네 시어머니 친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친구한테 돈은 왜 받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고, 그렇게 우르르 오시면 아주 저도 직원들도 진이 빠져서 죽겠더라고요. 가게 상태가 엉망이 돼 있는 건 말도 못하고요. 제가 그린 그림들 보고는 이딴 그림을 돈 주고 판다면서 하쟁이들 돈 벌기 참 쉽다 하시면서 비웃고 가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참으니 더는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제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매출 잘 나온다고, 굳이 매일같이 오셔서 안 팔아주셔도 된다고 최대한 좋게 설명드렸어요. 그걸로 또 어머님하고 너는 애가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미국 살다 왔다고 아주 싸가지도 미국 싸가지로 장착을 했다면서 장사도 할 줄 모르면서 동네 단골들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모르냐고 하시며 울음장까지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 회사에 있던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싸움을 말리는데 화련 안으로 굽는다고 자초지 정도 모르면서 무작정 자기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 아니겠냐. 며느리 될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인데
벌써부터 시어머니 된다고 착한 우리 엄마를 10월드로 만들면 기분이 좋냐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게 운영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말끝마다 미국은 어쩌고 하면서 어른 공경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미국 살아봤나요? 어른 공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적도 없으면서 단편적인 거 가지고 어른 공경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존댓말이 없다고 해서 어른 공경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었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안 내고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지네 엄마 잘못한 건 인정 안 하고 이 상황이 처신머리 없는 제 잘못이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이건 뭐 결혼을 해보지 않아도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처음 싸우는 건데도 벌써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내 가게 근처는 오지도 말라고 말하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첫 인사드리고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이 모양이면 더 볼 것도 없다고, 더 늦게 결정하면 후회할 게 뻔한데 더 길게 볼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기회는 한 번 줬으니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자꾸 장사하는 법 알려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줘도 한 달에 너가 버는 월급의 4~5배는 벌고 있다고,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더 이러고 있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할 거라고 하니 군말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원래 매상이나 제가 얼마나 버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너보다 잘 번다 하면서 으스대는 성격이 아닌데 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돈 한 푼도 못 벌고 남자친구한테 빌붙으려고 그런다 하면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날 곧바로 남자친구며 어머님이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저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적한 제 카페가 그렇게 돈이 잘 되는 가게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나 봐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효도도 하고 효도도 받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지들 손으로 갈라놓고 다시 꼬매려고 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너무나도 구차하게 매달리기에 저도 독하게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고 쓴소리도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몇 주를 더 저한테 사과해오다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았는지 요즘은 연락도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집구석하고는 다시 얽힐 일 없을 것 같네요. 욕심이 과한 걸 나쁘다고 탓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 될 사람이라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사람 우습게 알고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 전에 이 사단이 나버린 게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게 계약도 다 끝나가고 이 자리에 정이 떨어져서 그런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자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조만간 가게를 옮기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번에는 가게에 크게 투자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더 좋은 자리에 확장해서 가는 거니 아쉽지는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해왔으니 앞으로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